TK 마들. 안녕하십니까, 조변입니다. 예, 우리 정치에서 보면은 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우리 여권의 정치나 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이 누가 있었는지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그 진보 정권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진보는 무슨 개코 진보 사칭 정권이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이게 그 사기꾼이고 미순자거든. 개인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네. 정상적으로 감정 좀 있어요. 이거 네. 감정이 좀 많아. 노무현 때 그 우리 그룹 뭐 몇 분 있지 않습니까? 이강철, 연동현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는데 뭐, 그 평가들은 어땠습니까? 좌의정 그 뭐 우광재도 있었지. 아, 그래요. 좌의정 우광재 있었는데 김병준도 뭐 정책실장 하면서 저는 김병준이 그 네. 여러 이제 노무현 정책 중에 뭐 네. 분권 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교사 역할을 했었다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원조 친노들이 그 어떻게 보면 핵심 친노들이 원조 중에서도 핵심 친노들이 지금 친문들 굉장히 공격 많이 하고 있어요. 비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현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비판하는 사람이 그 친노 정권이죠. 노무현 정권의 거의 뭐 창업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염동열 씨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거의 뭐 사갈시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은 거의 뭐 뱀 보듯이 할 정도로 숟가락만 얹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모른 체 해놓고 정작 근데 염동현 씨가 이제 동안의 사건이 아니고 무슨 사건인지 같은 뭐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청와대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선거도 도와주지 않는 문재인 씨가 들어가서 민정수석을 해버린 거야. 염동현 씨 말로는 그때부터 지금 노무현 정권이 실패의 길로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제 그 아까 염동현 씨나 이강철 씨나 이렇게 화를 내는가 하면은 노무현 씨 스텝이 뭐 이광재, 안희정, 문재인, 뭐 이강철 다 이게 스텝이었어요. 그 책사고로 니도 책사고 나도 책사야.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 자기들이 방향을 그대로 그 책사들끼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내가 정권을 딱 잡고 나서는 개틀 돼버리면은 화가 나죠. 그래서 그걸 똑바로 하면 되는데 엉망진창으로 가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강철 씨하고는 개인적으로 조금 친분이 있어서 뭐 학연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까지 뭐 알 필요 없고 그 자꾸 그 너무 많이 하려면 다쳐요. 학교가요. 예. 학교가 교도소도 있고요. 많습니다. 뭐 어딘지를 교도소는 독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들으면은 그 대구 지역에 또 이게 천만 먹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건세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강건세를 한번 내보겠다고 도처에 그 이력서를 더 밀어요. 그 이강철 씨가 그 역할을 좀 했어요. 저 지역 사람들 그 이력서를 들고 많이 가는데 인사수석실에서 다크틱을 당한 거야. 그래서 불타가 많이 났어요. 이강철 씨도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씨도 사실 보면은 그 소수 정권 중에 또 소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력풀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 대통령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3,000개가 한데 그것도 못 채웠어요. 노무현 씨가. 그럴 정도로 사실 그랬는데 그게 그 청와대가 그 PK들 그 소수 그룹들한테 거의 포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까? 노무현 씨가 아무리 뭐 자기 주장이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염동현 씨나 이강철 씨가 대통령을 예전같이 대통령 회의 정부와 같이 수시로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정권, 문재인 그 민정수석부터 제가 이 사람들이 싹 포위해서 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한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욕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노무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그렇죠. 문재인 정권에 우리 이제 뭐 참모 역할, 뭐 우리 뭐 그전에 비서실장도 있었고 한데 뭐 한번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정책이나 정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이죠. 그래. 김어준인데 이분은 특이해요. 이분이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거나 어떤 뭐 정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낙곰수라는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 방송. 근데 문제는 이제 정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책사라기보다 선동가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선전선동. 그러니까 그 지금 그 TBS 방송을 통해서
정책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정권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잡고 하는 이쪽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나 당 쪽에서도 많이 듣고 그게 출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언론 지형이 예전하고 아직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작년 총선부터 지금 조중동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힘을 못 쓰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는 예. 과거에는 거의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밤의 대통령이라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게 언론 지역 자체가 보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수 정권들이 특히 그 조중동을 유치한 보수 언론들의 눈치를 봤죠. 근데 요즘 보면 문정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지금 거의 김어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오전에 예. 뭐 방송하면은 뭐 그렇죠. 오후에 오전에 뭐 최고위원 회의 해가지고 오후에 뭐 정책을 발표한다 할 정도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김어준이 아까 뭐 홍만장 연구 많이 오셨는데 이거 운동권도 아니에요. 계속보예요. 계속보. 그냥 뭐 단순히 이 친구를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은 탁월하다. 순발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하여튼 지금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 권력이에요. 이거는 거의 그 문바의 절대적인 지지를 입은 권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뭐 그 국회의원들도 거기 가가지고 서로 출연하려고 겁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김어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조중동도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저는 조중동이나 김어준이나 같은 놈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똑같이 이거 사실은 그 독자나 시청자한테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예. 전형적인 그 자, 아마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해서 우리 삼철 중에 현 정권의 탄생에 이제 영향을 미친 삼철,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이 중에 이제 아까 김어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다룰 소재를 가지신 분이 양정철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전해철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있고 양정철은 또 이게 뭐 지난번 총선 찍고 나서 총선이 아니죠. 지금 보궐선거 찍고 나서 뭐 또 사라져서 다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이호철은 거의 지금 계속 자맹 중인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권 탄생의 그 뭐 1등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때 의대문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때 그 전국의 교수들이 그 소위 말하는 의용 교수들이죠. 그 폴리테스트들이 다 문재인 캠프에 몰려갔어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오니까 문재인 캠프에서 막았어요. 이제 더 오지 마라. 이제 다 찼다. 버스 만원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더 오지 마라 했을 정도로. 우리 정치 수준이. 예, 그러니까 그 꼭하가세하는 교수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한 자리 해보려고 이름 올려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 뒤늦게 이름 올려봐야 성공 못해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한 자리 하는 선수들은 다 그 노무현 때부터 청와대에 있었거나 그랬던 선수들이에요. 올해 그래도 한 10년 이상 공을 들였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뜬금없이 1년 말 가서 장관하려고 하면 나쁜 놈들이지. 그래도 양정철 씨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책사 중에 책사입니다. 왜냐하면 책사의 역할을 잘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리를 차지하지 않죠.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대신에 힘을 가지는 것을 돼야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모든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조정하고 다 짜고 한다는 걸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 사람은 화살 맞거나 뭐 청문회 갈 일도 없어요. 그런 거는 안 받으면서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이제 노무현 정권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봤고요. 자, 우리 이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한번 이 보수 쪽에 우리 책사들 간략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명박 정권의 뭐 창업 공신은 뭐 일단은 두 사람을 꼽지 않습니까? 이재호, 정두원, 뭐 영일대군, 이상덕 의원은 어차피 형이니까 명박 성님의 형이니까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한 사람은 그 영일대군하고 다투다 가지고 바로 팽내했고 이재호 지금 국민통합연대 대표께서는 여전히 지금 4대강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고 이제 4대강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고 이제 하면서 이분은 거의 뭐 지금 이명박의 장세동 이명박의 장세동 뭐 이런 역할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어떤 정책에 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책에도 영향을 뭐 끼쳤다고 봅니까? 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아까 보기 말씀하신 듣고 건데. 겨우 해봐야 뭐 이재호 씨도 겨우 특임장관 했으니까 무임소 장관 옛날로 말하면 정무장관 그뭐 요즘 뭐 차원으로 따지면 뭐 정무수석이지 뭐. 예. 근데 이재호 씨는 책사로 이분이 현 선수로 안 뛰고 책사를 한다면 책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벌써 선거만 해도 지금 5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5선을 했고 대통령까지 출마를 하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 출마 그 지난번에 2017년 대선 출마하는 거 이야기했죠. 예. 그 13명 중에 12등 했는 것도 뭐 자랑이가. 근데 그거는요. 전투에 참여해 본 사람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0년 해본 사람보다 장사를 1년 한 사람이 훨씬 경험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고고 100분 쳐 우리 옛날에 한 이야기로 고고 100분 치는 것보다 브루스 한분 치는 게 낫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그 박근혜 때 뭐 우리 김무성 또 아니 역할을 그 하신 거 봐야 됩니까? 참봉신은이라고는 봐야 되죠. 어차피 뭐 그 뭐야 친박의 자장이었죠. 또 그 이 사람이 이거 YS계의 막내예요. 그렇죠. YS계의 막내이면서 이제 친박의 자장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 데 일단은 기회했죠. 그런데 당 대표하면서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이제 평당했고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신 분은 책사하신 분은 한 분 계시죠 지금. 예. 지금 그분도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큰 집에 가 계신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최모 씨라고. 예. 왜 또 최모 씨라고 얘기하지? 참 그 어떤面책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해야 지금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무성 씨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더 하실 이야기. 예, 김무성 씨는 그 김윤환 씨하고 풍기는 게 좀 비슷해요. 풍기는 비슷한데 덩치도 그렇고 뭐 언변도 그렇고 돈도 많고. 예, 돈도 많고 다 그런데 문제는 김윤환 씨는 주군한테 바로 맞짱 뜨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무성 씨는 그게 가다 보니까 주군한테 바로 맞짱 뜨고 지군을 이길라 하다 보니까 날아가 버린 거죠. 아니 또 그러니까 책사의 범주를 넘어서 버린 거죠. 예. 그 최순실 얘기를. 예, 최순실 씨 정윤회. 요새 개명했는 이름 불러 돌아가는데 개명했는 이름 내잘 모르는데. 최서원 맞아 최서원 최서원. 예. 최서원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뭐 쉽게 알아보게 최순실로 하겠습니다. 뭐 가기나 말기나. 최순실이 사실 뭐 그 청와대 당시 보고서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박근혜, 3위가 정윤회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십상시 사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저는 어쨌든 간에 연설문을 대신 써줄 정도면 이분은 확실히 책사죠. 우리가 책사라고 부르니까 책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책사가 없었습니다. 감히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을 못 끝냈어요. 근데 유일하게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 유일하게 이분이 건네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들어보는 저는 박근혜한테 그 전 대통령하고 여러 번 밥도 먹고 뭐 악수도 해보고 했지만은 그 레이저는 안 맞아봤거든요. 근데 그 참모들 중에 레이저 받아본 사람들은 쫙 합체를 보면은 싸그러 뿐답니다. 바로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이 그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책사들이 나오려면은 그렇죠. 말을 듣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들어줄 기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로지 지시만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을 잡은 분이 최서원, 최순실이잖아. 자. 길을 잡았으니까. 자. 책사가 갖춰야 될 덕목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뭐 네. 우리 이제 역사 뭐 가까운 이제 과거를 한번 들춰봤는데 우리가 이제 책사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꼽아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윤여준과 김종인을 꼽고 네. 책사가 갖춰야 될 덕목을 그분들이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책사를 찾아야 될지.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예, 정도로 책사로서는 윤여준 씨 본인은 싫어하겠지만은 저는 윤여준 씨는 유능한 책사의 자질을 갖췄다고 봅니다. 아니 뭐 근거를 그럼 여기까지 그거는 들어보시죠. 제가 직접 윤여준 씨의 제가 특강을 한번 들었어요. 제가 모시고 제가 현역 시절에 제가 모셔서 한번 특강을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방송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방송이에요. 정말 논리가 장하고 그냥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전국을 내다보는 눈이 탁월했고 그거를 주군한테 그걸 강압을 하거나 강제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책사에 자기의 전략을 주군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전해줄 수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은 뭐 한 번도 자기를 책사라고 부르는 걸 제일 싫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막 그렇더라도 제가 볼 맞습니까? 때는 예. 그런데 저는 뭐 윤여준 씨가 지금까지도 지금 그 보수의 장자방으로 불릴 정도로 그런 어떤 선거의 어떤 큰 선거판을 지휘하거나 이렇게 해본 경험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경험은 저는 탁월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나는 어떤 구체적인 국정 철학이라든가 정기 철학을 책사로서도 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그 선거판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선거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은 저는 탁월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어떤 그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분에 물론 또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는 아까 제가 그 괜찮은 좋은 책사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김윤환 씨를 날린 사람이 윤여준 씨예요. 그렇죠. 2000년 16개 총선에서 이른바 금요 대학살라 해서 그 김윤환, 이기택 이런 사람들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날린 걸 이해창 총재한테 건의한 사람이 윤여준 씨인데 그걸로 통해서 사실은 총선에 성공했어요. 총선에 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어요. 문제는 총선에 이기고 난 뒤에 이해창 씨가 대세론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의대창이었지 그때. 어제 뭐 지난번 2017년대 때는 의대문이었는데 의대창이었어요. 어차피 대통령이 이해창이었다. 사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앞에 DJ보다 더 잘 나갔어요. 거의 뭐 대통령 행세를 했어요 이해창 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도 뭐 사실 노무현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바닥에서 겼잖아요. 거의 게임이 안 된다고 이미 선거를 끝났다 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총선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개판이 돼버렸죠. 민정계 중진 뭐 김연한 씨들하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오히려 그 이해창 씨가 윤여준 씨를 멀리한 거예요. 그러고 뭐 이해창 씨 부인하고 한윤옥 씨하고 또 윤여준 씨가 사이가 나빴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2002년 대선 말미에 막판에 이제 이해창 씨가 다급했는지 콜에서 불러서 갔대요. 가니까 이미 판이 다 짜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윤여준 씨가 나는 이 판은 이제 듣기 싫다 해서 그다음부터 선거 캠페인 안 갔대요. 그러니까 이해창 씨가 그 후로는 영원히 2002년 대선 지면서부터 영원히 사연화된 거죠. 자, 아까 국정 철학 이야기하셨는데 네. 아까 윤여준 씨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정 철학은 뭐 아니 사실은 우리가 책사라는 뭐 또 이제 킹메이커 역할보다는 오히려 어떤 국정 역할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권을 만들어내면은 어떤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게 관심이 더 많을 수 그러니까 있겠죠. 윤여준 씨가 국정 철학을 주군 대통령한테 이입할 정도의 위치를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선거 전략가예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도 의전비서관 무슨 공보비서. 정무비서, 공보비서 비서관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보좌관을 하고 그다음에 뭐 창당 준비위원장을 늘 보면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하는 일을 평생을 맡아온 겁니다. 지금 무슨 연구소 뭐 소장 뭐 기껏해서 그거 가장 높았던 게 뭐 환경부 장관인가 뭐 하셨죠? 네, 그게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때는 환경체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지금 책사로서 한번 자기가 주군을 뭐 당선시키거나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면은 다음에 자기가 정책을 어떤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지 않을까. 윤여준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02년 대선 이후에 한동안 자맹을 했었거든요. 물론 뭐 2006년 오세훈 서울 시장 캠프에서 뭐 공동 선대위원장하고 그 후에 다시 또 문재인한테 또 넘어가요. 2012년, 12년. 그러다가 또 다시 또 2014년에는 안철수 새정치추진위원회 또 몸담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안철수 씨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다 지금 안철수를 버렸는데 그분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윤여준 씨가 아니 그 윤여준 씨 안철수에 대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예, 이렇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인지 한국 정치를 바꾸는 게 목적인지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어림도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제 분명히 그 예. 이야기 안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국정 철학하는 게 윤여준 씨. 근데 저도 본인의 사실 김종인 씨하고 마찬가지 이분도 예. 이
여야를 넘나들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고 저 안철수 쪽에 가는 것도 보니까 제3지대에 대한 관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그 많은 그 책사들이 그 킹메이커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특히 김종인 씨 같은 경우 노출이 많은데 이분은 요새 조용히 자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캠프에 가 있는 거 아닌가 몰라. 윤여준 씨는 책사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 지금 과거에 박근혜 때까지는 책사였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분은 책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연세도 그래 되고 경륜도 지금 비례대표를 5번이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갈 것도 없어. 아쉬울 게 없어. 잃을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책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승의 멘토. 스승의 역할 그러니까 주권의 스승이 되고 싶어하는 거야. 상황은 아닙니까? 그 상황이라니까 멘토랄까 멘토. 그걸 하고 싶은 멘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스타일이라 안 하면 나는 문 발로 차고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이게 아니 이 양반이 몇 번 그 배신을 당했잖아. 박근혜한테도 배신함 당하고 문재인한테도 배신함 당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저 경제 민주화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박근혜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제 민주화를 받아들일 거라는 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중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김종인 씨를 데려와서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에서 나와서 바로 팽시킨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아오게 만들었죠. 이번에도 사실은 저는 끊임없이 바깥에 지금 저는 윤모 씨한테 계속 지금 나를 데려가라 이렇게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이분이 안 움직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좀. 그러니까 이게요. 네. 후보는 대선에 나가는 후보는 꿇어 앉아서 삼고초려를 해서도 모시고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요. 선거라는 게 캠프를 운영을 하려면은 이분을 만약에 포스터를 꼭 뽑아버리면은 조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갈 소지가 큽니다. 자 보세요. 김종인 씨가 와 있으면은 그러면 이재원 씨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김종인 나는 내가 필요하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한 가닥 하는데 내가 당신 날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김종인이 지시 받아가면서 일하고 싶진 않아.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재호 씨 이야기했는데 이재호 씨도 지금 뭐 국민통합연대인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방조직까지 만들어서 지금 그 대선에 활용하려고 지금 자기가 어떤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분 못지않게 또 지금 마포 포럼하고 운영하는 김무성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 킹메이커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이재호 씨 같은 경우는 국민통합연대를 또 홍준표 씨하고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씨라든가 이런 쪽에서 과연 선뜻 이재호나 김무성한테 손을 내밀까? 정치는요. 네. 정치는 근데 물론 뭐 말해서 높은 쪽으로 다 갑니다. 뭐 네. 지금 뭐 누구하고 시작했던 지금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직접 조사 많이 하신네. 안 했다는데 같은 파평 유시잖아. 소론 집안. 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서로 윤석열 씨 아버지하고 이런 몇 차례 만났대요. 이미 윤석열 씨가. 그래서 윤석열 씨는 이미 윤석열한테 갖고 별의 순간에 하고 열의 순간을 잡으러 갔고 김종인은 내 좀 데리고 가라고 아무리 가는데도 아직 끼고 다니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자, 지금 뭐 우리 이제 책사론을 펼쳐 보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별의 순간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누가 열의 순간을 잡을 것인가 뭐 이런 우리 책사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성공한 책사가 누가 될 것인지 혹은 제대로 된 국정 철학을 가진 책사가 누구여야 할지 또 어떤 책사여야 될지 뭐 이런 걸 종합해서 우리 한번 결론 한번 지어 보입시다. 누가 열의 순간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뭐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책사를 잡으시려면은
우리 와장창 TV 특히 홍 반장 이야기를 새겨 들으면 들은 말입니다. 예. 그 100% 동의합니다. 네. 박수. 왜냐하면은 우리 작년에 방송 안 했잖아. 지금 그 정치를 이제 만약 대선 출마하면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이거 뭐 국방 알고 경제 알고 필요하지만 알면 좋지만은 그것까지 다 뭐 알아야 된다. 수치 뭐 버스비 얼마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자, 정의를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고 바른 것이 뭔가 공정한 것이 뭔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정치 패거리들하고 같이 섞여서 그 룰에 따라서 그 흙탕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정치를 바꾸겠다. 우리 국민을 믿고 내 나가겠다.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벌써 뭐 표가 누가 많은지 누가 뭐 잘하는 애가 또 정치인들 끌어모아 가지고 간다면은 뭐 이놈이다 소리를 들어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저희가 그 작년 그 방송 때 그 총선이죠 방송할 때 황교안 우리가 훈수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예. 황교안이 우리말 그가 다도 아니고 반의 반만 들었어도 지난 총선 실패 안 했습니다. 공천 제대로 했을 거고. 근데 누구 말을 들었냐? 어제 뭐좀 잘 나가는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데 내 친구 K 고성국이 내가 뭐 이야기하지 뭐 고성국이 이야기들 고성국이 요즘 계속 김정인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도 욕하고 있는데 그 아들 말 들으면은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좀 경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러니까 뭐 그래도 우리는 사심 없는 방송이잖아. 사심이 많으니까 아니 사심 있는 방송이고. 지금 고성국이를 못 이겨 가지고 지금 디스하시는 것 같은데. 김어준도 내 디스하잖아. 김어준이도 디스하고. 그 고성국이 그 비슷한 그 방송들도 전부 다 김정인 디스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똑바로 하세요, 또 방송을. 자, 그런데 조금 네. 전에 우리 홍 반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책사 불필요론, 책사는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선거는 뭐 혼자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또 그거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진 책사가 옆에 있느냐가 우리 향후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어떤 국정 철학을 가진 책사를 만나야 된다. 뭐 이 부분은 그래서 이야기해야 저는 전 혹자가 지금 어차피 뭐 대선 후보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그 윤여준 전 장관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동시에 품을 수 있겠느냐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윤여준 씨는 제가 봤을 때 역할이 저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아까 그 홍 반장께서는 그 김종인 씨가 상당히 어떤 그 억세고 본인의 어떤 그 철학을 강요한다 후보한테 주군한테 강요한다 이런 때문에 이제 지금 꺼린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김종인 씨가 그 윤석열 씨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됐을 때 가지지 못한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그 정치계와 학계에 지나친 미국 편중 현상, 그 미국파들이 많은 이 세상에 소수파인 유럽파란 말이죠. 저는 김종인 씨가 독일 미스 대학 나왔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제 미국 모델에서 우리는 북고라파 모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한국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시대 정신과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치는 장면은 보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씨가 너는 안 돼,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니고 내가 그분들한테 비굴하게 가서 도와달라고 사정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표 얻기 위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꾀를 내고 술술을 부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가만 있으면은 그럼 김종인 씨가 어디 갈 거냐고, 지금 문재인 씨한테 갈 거냐고, 이재명 씨한테 갈 거냐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똑바로 길을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저 자세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행태를 만약에 국민들 앞에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실망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가 무조건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심하기는 저는 이러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수 틀리면은 이분은 언제든지 뭐 자기 수 틀리면 옮기는 사람이니까. 뭐 이재명한테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또 최근에 굉장히 높게 평가했거든요. 김종인 씨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씨를 높게 평가하는 걸 그 스피치에서 바깥에 보도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한테 추파를 던진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해봤어요, 사실은. 왜 이재명을 이렇게 고평가했을까? 아, 그렇죠. 이게 나 빨리 데려가라. 잘못 수틀리면 나 이재명한테 간대. 결론을 저는 뭐 어느 쪽 책사가 나을 것인가 뭐 선택을 좀 뭐 선택에 관한 조언을 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보완제 이제 이 모든 책사들은 힘을 합쳐야 된다 뭐 이런 쪽의 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 책사의 자질을 이 서로 간에 보완해서 리더를 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근데 저번은 예. 그게 이제 이상문이고, 근데 우리가 이게 대선이라는 큰 선거판이고 작은 선거판에 또 가면은 참모들끼리 해거머니 쟁탈들이 치열합니다. 예. 그 대선판은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더더욱 리더, 후보의 자질, 후보는 철저하게 자기 국정 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또 책사들은 그것을 보완하고 보조해서 그것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홍반장 스카우트 하세요. 예. 아까 저희들도 일종의 책사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우리 것을 김어준보다 굉장히 쌉니다. 김어준은 시간당 100만 원인데 우리 시간당 10만 원만 줘도 합니다. 예. 뭐 추가해서 약속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TK 그만들.